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해산물 4가지와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해산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에 대해서는 신문 헤드라인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도 왜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산물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고 이 4가지 제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들은 단순히 잘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진열대와 전 세계 노년층의 식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노년층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관절 통증을 되돌리고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산물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숨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해산물이 자신들의 식단에서 가장 건강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해산물 4가지와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할 최고의 해산물 4가지를 공개합니다.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독성이 강하고 해로운 것까지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정보는 실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검토된 연구 논문들을 조사했으며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서론 없이 특히 관절 통증,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또는 원인 모를 피로를 겪고 있다면 즉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첫 번째 해산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째,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고 어떤 접시에서는 심지어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대사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훨씬 더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 85g에 익힌 오징어에는 약 198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작은 한 접시에 하루 권장 섭취량의 65%가 넘는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간이 예전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나요? 간의 기능이 느려집니다. 이 말은 식단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2021년에 뉴트리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는 노인들은 동맥경직의 지표가 나타날 위험이 43% 더 높았고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31% 더 높았습니다. 동맥경직은 특히 노인들에게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잠재적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징어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미 요산을 배출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산이 축적되면 관절에서 결정화되어 통풍이라고 알려진 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며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은 예고 없이 통풍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Journal of Gerontology 학술지의 과학자들은 퓨린이 풍부한 해산물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이 2년 이내에 만성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54%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오징어를 건강한 해산물 대체품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있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지어 가벼운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에게 오징어는 메뉴에서 가장 교묘하고 해로운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오징어는 몸 안에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반응을 일으키며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원인 모를 부기 혹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곧 이러한 증상 중 일부를 실제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해산물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음으로 최악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뷔페나 스시파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60세가 넘으면 면역 체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게살 모조품 크림입니다. 겉모습은 게와 비슷하고 모양도 게와 같으며 심지어 약간 게 냄새도 나지만 게살 모조품은
플라스틱 치즈만큼이나 진짜와는 거리가 멉니다. 노년층에게 이것은 접시에 올릴 수 있는 해산물 모조품 중 가장 나쁜 것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해로운 걸까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됩니다. 게살 모조품의 기본 재료는 보통 흰색 반죽으로, 이는 갈아낸 생선 찌꺼기에 전분, 설탕, 소금, 인공향료를 섞어 만듭니다. 이 반죽이 가짜 게살 스틱으로 성형되기 전에는 이미 해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게살 모조품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클리니컬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게살 모조품은 흰빵과 유사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며 그 제조에 사용되는 타피오카나 밀과 같은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거의 즉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이것은 많은 노년층에게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곡물 제품을 일주일에 3번 섭취한 노인들은 곡물을 피한 사람들보다 인슐린 수치가 2.6%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맛살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 섭취할 때 7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간장이나 드레싱은 포함되지 않은 양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위험해집니다. 동맥이 딱딱해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체내에서 소금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가공소금은 글루타민산 나트륨, MSG와 같은 첨가물과 결합될 경우 두통, 체내 수분 저류, 심지어 노인들에게는 어지러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맛살은 편리하고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목표에 해를 끼칩니다. 게맛살에는 설탕, 소금,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갑각류가 주는 영양적 가치는 거의 없으며 가장 나쁜 점은 노인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해산물의 맛과 이점을 얻으면서도 신진대사를 해치지 않는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곧 그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량 원소가 매우 풍부해서 무릎 부상 회복을 돕는 보조제로 연구되고 있는 천연 해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냉동고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이전 것들보다 더 나쁜 해산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는 가리비입니다. 가리비는 해산물 세계의 순진한 전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리비는 작고 깨끗하며 섬세하고 종종 고급 레스토랑에서 살짝 구워져 제공됩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가리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섬세한 외모 뒤에 숨겨진 어떤 것에 있습니다. 가리비에는 카드뮴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 금속으로 특히 가리비와 같은 여과성 생물의 조직에 축적됩니다. 물에서 유래된 오염물질과 달리 그 농도가 변동적인 것과는 다르게 카드뮴은 가리비 자체에서 비롯되며 가리비가 자연적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이를 축적합니다. 카드뮴이 체내로 들어가면 신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독성학 보고서의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온 가리비의 카드뮴 수치를 측정했고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일주의 조직당 최대 1.8 마이크로그램의 카드뮴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카드뮴의 안전한 주간 섭취 한계는 체중 1kg당 겨우 7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70kg인 사람의 경우 일주일에 가리비 몇 개만 먹어도 위험할 정도로 독성 한계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드뮴이 체내에 들어오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금속은 신장에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은 이미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이 금속을 배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에너지와 지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리비는 다른 갑각류에 비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놀랄 만큼 낮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 관절의 유연성, 염증 조절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60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해산물이 뇌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리비는 거의 아무런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리비 100구에는 EPA와 DHA가 합쳐서 30mg도 채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굴은 같은 양의 500mg 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즉, 해산물을 먹으면서도 기대하는 신경보호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메뉴에서 가리비를 보게 된다면 특히 크림 소스에 들어있거나 기름에 튀겨진 경우에는 2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서서히 작용하는 독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증상도 없이 피해가 은밀하게 쌓이다가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록의 맨 위에 있는 해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고 질기며 스튜나 수프에 자주 등장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해산물은 거의 모든 다른 해산물보다 더 빠르게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1위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해산물일 수 있습니다. 오염이나 잘못된 조리 때문이 아니라 새우가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성분과 그것이 노화된 신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우선 새우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85g, 즉 한 줌도 안 되는 양의 약 18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동맥은 탄력을 잃고 가는 지방을 더 천천히 처리하게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21년에 Circulation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150mg 미만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5% 높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이 2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우에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근육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노화된 소화기관에서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평생 알레르기가 없었던 사람들도 60세가 넘으면 새우가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더 민감하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학술지의 과학자들은 노인들의 새로 발생한 갑각류 알레르기 중 거의 14%가 65세 이후에 종종 이전에 아무런 증상 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발진은 물론 심지어 전신 아나필락시스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단백질에 의해 유발된 가벼운 장염도 노인들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또는 장누수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키티는 새우의 외부 껍질입니다. 심지어 껍질을 벗긴 후에도 작은 조각들이 여전히 살에 남아 있습니다. 키티는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일종의 섬유질로 소량일 경우에는 소화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도 해가 없지만 복부 팽만감, 가스, 심지어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새우는 양식산이며 특히 벌크로 판매되거나 냉동 포장된 제품이 그렇습니다. 양식 새우는 종종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엔로플록사신과 같은 항생제로 처리되는데 이 약물들은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입 새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식품검사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산 냉동 새우 샘플의 42% 이상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잔류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항생제 내성, 장내 미생물 균형 이상, 그리고 노인들의 대사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새우를 가볍고 저지방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며 먹어왔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노년층에게 새우는 대사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 염증을 유발하는 껍질 조각, 항생제 잔류물과 해로운 방부제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껍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우가 위험식품 목록에 최상위에 오른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제 피해야 할 최악의 해산물을 알게 되었으니 곧 모든 노년층이 꼭 먹어야 할 4가지 해산물을 소개할 테니 준비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목록에서 1위에 오른 식품은 연골을 회복시키고 부기를 줄이며 심지어 관절 통증과 같은 노화 관련 과정을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번째는 해삼입니다. 해삼은 생김새가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관절을 더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개선하며 통증을 줄이고 싶은 노년층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해양생물은 콜라겐과 유사한 화합물과 항염증 영양소가 풍부하여 특히 60세 이후에 매우 소중한 식품입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과학자들은 해삼 추출물을 매일 보충하면 단 12주 만에 관절 통증이 35% 감소하고 유연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트리데린 글리코사이드라고 불리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만성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천연 화합물들은 많은 진통제와 달리 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삼은 또한 콘드로이틴, 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많은 관절 보충제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체가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천연 형태로 존재합니다. 해삼을 준비하려면 종종 수분을 불리고 육수나 허브와 함께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부드럽게 조리하면 젤리 같은 질감을 유지하는데 이는 콜라겐 함유를 보여줍니다. 관절의 편안함을 개선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이며 연골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노년층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해삼을 국에 넣어 먹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록 고급 요리는 아닐지라도 그 효능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3번째는 초록이 홍합입니다. 뉴질랜드산 초록이 홍합은 노년층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 초록이 홍합에는 드물게 발견되는 오메가 3 지방산 조합, 특히 일반적인 어유에 들어있는 EPA와 DHA보다 더 강력한 ET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지방산들은 체내에서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효소인 오리폭식의 나아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 초록이 홍합이 특히 노화된 무릎과 엉덩이에서 통증, 뻣뻣함, 부기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020년에 뉴트리엔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초록이 홍합 추출물을 섭취한 노인들은 관절 통증이 42%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3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에 대한 이점 외에도 이 조개류는 아연, 셀레늄, 철,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갑상선 문제나 에너지 부족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초록이 홍합을 준비할 때는 마늘, 파슬리, 약간의 레몬과 함께 찜으로 요리하세요. 튀기거나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부드럽게 찌는 조리법은 항염 성분의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맛은 약간 달콤하면서도 흙내음이 나며 영양 가치는 일반 보충제에 비해 훨씬 뛰어납니다. 만약 맛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체 활동 능력을 높여줄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이 홍합은 당신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입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과 알림벨 아이콘도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2번째는 굴입니다. 굴은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식품 중 하나로 특히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회복이 느린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굴은 단순한 별미가 아닙니다. 굴은 껍데기 안에 담긴 천연 종합 비타민입니다. 굴이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굴이 지닌 뛰어난 생체 이용률의 아연 함량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의 굴 2개만으로도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의 100%를 넘게 채울 수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 상처 치유, 테스토스테론 생성 지원, 심지어 정신의 명료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연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 결핍이 흔해지고 심지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40%가 아연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감염이 더 자주 생기고 피부 재생이 약해지며 심지어 미각과 후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굴에는 또한 신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은 노년층에서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2021년에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y Aging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73% 높았습니다. 굴 85g만으로도 스테이크 한 덩어리보다 더 많은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굴은 또한 갑상선과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굴이 다른 해산물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구리 함량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구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구리는 콜라겐 생성, 적혈구 생산, 그리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유럽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골밀도를 추적한 결과 식단에서 구리를 더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5년 동안 골절이 18%더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산물 중에서 다른 것들을 능가하는 해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해양 유래식품은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 강력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식품은 뼈와 관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점막을 재생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심지어 단 몇 주 만에 관절 부종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생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60세 이상에게 가장 강력한 해산물은 생선도, 새우도, 심지어 조개류도 아닙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아일랜드 이끼로도 알려진 이 해조류는 현대과학에서 마침내 인정받게 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시니어들에게 해조류는 힘, 유연성,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천연식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90가지가 넘는 미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마그네슘과 칼륨부터 황, 셀레늄, 철에 이르기까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는 노화된 신체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천연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해조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해조류는 식물성 콜라겐 전구체가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원천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해조류 자체에는 콜라겐이 들어있지 않지만 비타민 C, 황, 그리고 아미노산인 프롤린과 같이 신체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관절, 피부, 심지어 장 내벽까지 모두 결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훨씬 적게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피부가 처지고 상처 치유가 느려지며 소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2년에 해양 유래 약물 분야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해산물을 섭취한 노인들은 단 8주 만에 관절의 움직임이 37% 향상되고 눈에 띄는 피부 건조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떤 합성 보충제도 복용하지 않고 얻은 상당한 결과입니다. 이 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CaOS는 장에서 젤 형태의 막을 형성하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점액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염증을 완화하고 장점막의 미세한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영양분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더 강한 면역체계, 더 나은 소화, 그리고 더 높은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비, 위식도 역류 또는 불규칙한 식욕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CaOSS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하고 자연스러운 치료제로 작용합니다. 2021년에 실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CaOSS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에게서 CaOSS는 복부 백만감과 불규칙한 증상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aOSS를 대부분의 보충제와 차별화시키는 점은 여러 신체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품은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와 관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2주 만에 숨쉬기가 더 쉬워졌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아마도 천연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특성 덕분일 것입니다. CROSS를 준비하려면 항상 생해조류를 깨끗이 헹군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세요. 불린 해조류를 곱게 갈아줍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 섭취하거나 스무디, 차, 수프 등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끓이지 말고 미네랄과 활성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에만 첨가하세요. 하루에 한두 스푼만으로도 에너지, 움직임, 피부 건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식물에서 유래했으며 소화도 쉽습니다. 민감한 몸을 가진 노인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부터 해산물 중 하나만 주방에 두고 싶다면 그건 바로 해조류여야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유행을 타지도 않지만 60세, 70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신의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며 치유력이 뛰어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은 접시에 올려진 해산물이 관절을 지켜줄 수도 천천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 입 한 입이 모두 중요합니다. 오징어, 게맛살, 가리비, 새우는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며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모르는 사이에 심장질환, 관절염, 신장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삼, 녹색이 홍합, 굴, 해조류는 신체가 재생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해줍니다. 이것들은 기적의 식품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가 파괴하려는 신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뼈, 장, 피부, 면역력 그리고 에너지까지 가기 전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6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새우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고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 소개한 해산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시 모스치노 해조류의 일종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시니어를 위한 진짜 솔직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팁을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